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중국 수, 남북조 시대에서 북조의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북주와 북제가 분열되어 싸우고 있던 중 577년에 북주가 북제를 밀어내고 화북지방을 통일합니다. 화북지방을 통일한 이후 북주의 황제들은 사치를 많이 부려요. 잔치를 열고 돈을 많이 쓰고, 이렇게 되니 북주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이때 외척인 양견이 성장하였고, 이 양견은 여러 방법을 통해 민심을 끌어모읍니다. 결국 양견은 민심을 기반으로 하여 권력을 장악했고 581년에 북주 정제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이로써 581년 북주는 멸망하고 양견이 수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양견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수 문제가 됩니다. 이후 수는 중국 통일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북주의 유력 군사 가문인 관롱 집단을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관롱 집단이란 5호 16국 시대를 지나 북위가 화북지방을 통일했을 때 전쟁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집안들이 계속해서 힘이 있는 군사 가문으로 성장하였고, 북조의 국가들은 이러한 관롱 집단을 중심으로 국가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관롱 집단을 활용해서 수의 군사력을 강화했다. 또한 부국 강병책을 시행합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만드는 정책. 이 정책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조의 진은 귀족 세력끼리 권력 다툼을 하게 되어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589년에 수 문제는 군대를 이끌고 남조 진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고, 이로써 남조 진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589년 수 문제는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죠. 수 문제는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여러 제도들을 정비합니다. 통치 제도를 정비합니다. 중앙을 황제가 있는 정부의 그 부서들을 재편합니다. 삼성육부제로요. 큰 부서 3개, 작은 부서 6개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방 통치 체제를 좀 개편하는데요. 원래는 지방행정구역이 주, 군, 현 3개가 있는데 여기서 군을 폐지해서 주현, 주와 현만 있는 그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토지제도 정비입니다. 균전제를 시행해요. 균등하게 토지전,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 먼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너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들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제도, 그것이 균전제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제도 정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군사권을 통합해 가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균전제에 의해서 땅을 받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 때는 농민들도 군인이 되어 싸울 수 있게 하는 부병제도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 강화입니다. 먼저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해서요,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조용조라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조용조 세금을 부과받는 대상자는요, 바로 균전제 때 땅을 받은 농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벌귀족의 관직 독점 방지책을 시행합니다. 우리 앞서서 예전 조비가 세운 위나라 때 시행한 구품중정제를 계속 계승해 왔는데, 이 구품중정제를 수 문제 때 폐지를 합니다. 지방의 귀족, 호족들이 중앙에 자신들의 가문 사람들을 계속 집어넣는 구품중정제였죠. 그로 인해 문벌귀족도 생겨났었습니다. 그거를 폐지시켜서 문벌귀족들이 이제 관직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라는 거고, 그 대신 관리 시험 채용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험을 치러서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뽑겠다라는 거죠. 지금의 공무원을 뽑는 국가고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의 이름은요, 선거제입니다. 수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정책들로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여기서 운하란 기존에 있던 작은 강이나 천을 넓게 만들어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물줄기가 없는 곳에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강을 만드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운하를 건설해서 유통이라든지 또는 홍수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수문제 때 만든 대운하는 광통거, 산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토 확장 활동을 했습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인 585년, 당시 북쪽의 몽골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돌궐이 서와 동으로 나뉘자 동쪽에 있는 돌궐을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서돌궐을 동돌궐을 이용해서 견제하고자 했죠. 그리고 589년에 남조 진을 공격해서 정복하여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 그런 다음 598년에는 동쪽에 있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1차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격 과정에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로써 1차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다가 604년에 아들인 수양제에게 황제의 자리가 넘어갑니다. 수양제는 아버지 수문제와 같이 대운하를 건설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맨 왼쪽에 광통거라고 적혀 있죠. 이게 수문제가 만든 건데 수양제가 만든 것은 오른쪽에 있는 길게 만들어진 운하들입니다. 통제거, 영제거, 강남하. 아버지가 만든 대운하와는 정말 다르죠. 길이부터가 상상 이상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다란 대운하를 만드는 데는 사람들,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돈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대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갔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불만이 생겼을 겁니다. 이러한 점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수양제는 이렇게 대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왜 했냐? 물자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옮기는 데 있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강남 지역과 중국의 화북 지역을 연결해서 쉽게 교류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대운하를 건설한 겁니다. 다른 수양제의 정책으로는 낙양, 러양에 새로운 도시 동도를 건설했고요. 영토 확장 활동을 합니다. 중앙아시아로 영토 확장을 해서 비단길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남동쪽으로 나아가서 인도차이나 반도, 타이완, 대만, 그다음에 오키나와, 당시에는 류큐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곳을 확보해서 바다로 나가는 바닷길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아버지가 시도하려고 했었던 동쪽의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먼저 수나라는 북쪽에 남아있던 서돌궐을 공격해서 제압을 합니다. 이렇게 돌궐을 모두 제압한 수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건 동쪽의 고구려였죠. 고구려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는지 돌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하필 고구려 사신이 돌궐에 도착했을 때 수양제 또한 이 돌궐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양제는 돌궐에 온 고구려 사신을 보게 되었고 이내 돌궐과 고구려가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을 결정합니다. 612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2차 원정을 떠납니다. 파죽지세로 나아가던 중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군대에 막혀서 진격하지 못한 수양제는 따로 군대를 편성해서 평양, 고구려의 수도를 공격하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지키는 장군은 바로 고구려의 을지문덕이었죠.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를 살수라는 강까지 유인하고 그 살수라는 강은 미리 을지문덕이 막아놓아 물의 깊이를 얕게 해놨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이 살수가 생각보다 얕다라고 생각하여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많은 숫자의 병사가 강을 건널 때쯤 을지문덕이 막아놓았던 강 줄기를 풀어서 홍수가 발생하듯이 많은 물이 수나라 병사들을 덮치게 됩니다. 이로써 많은 숫자의 수나라 병사들은 익사를 하게 되었고 살아남은 군대들은 고구려 군의 습격을 받아 많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패하자 수양제는 더 이상 공격을 했다가는 손해를 볼 거라 생각하여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1년 뒤인 613년에 다시 한번 고구려 원정을 떠납니다. 3차 원정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반란이 발생했고 특히 양형감의 난은 굉장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수양제는 다시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로써 중국 수의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돌아갔죠. 자, 그러면 수나라에서 왜 전국적인 반란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시나요? 대규모 토목공사, 대규모 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운하, 아까 엄청 길게, 엄청 크게 지었었죠.
바로 그 때문에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돈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졌죠.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고구려 1차, 2차, 3차 원정 때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많은 곡식들도 전쟁에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반란이 발생하자 당시 관직을 가지고 있던 여러 관롱 집단 세력이 이 반란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씨 가문의 중심 인물인 이연이 있었는데요. 이 이연 세력이 반란 진압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금 상황을 보니 결국 수나라는 몰락할 것이다 라고 이연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연은 오히려 자신 스스로 반란 세력에 합류하죠. 이렇게 이연과 그의 둘째 아들 이세민이 병력을 이끌고 수나라의 수도 장안, 지금의 시안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점령하여 권력을 장악하였고 수양제는 이연 세력을 피해 강남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연 세력은 곧장 수양제를 공격하여 죽여버리고 새로운 황제로 618년에 수공제를 즉위시킵니다. 하지만 이내 수공제는 이연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주었고 이로써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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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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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바이바이.